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관해서 검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원은 감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착공 신고 시에 제출받아서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장은 감리원의 기본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사 계획의 검토라든지 공정표의 검토, 또 발주자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 설계 도서의 검토 확인이라든지 재예방 대책이라든지 또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뭐 여러 가지 그 품질 매뉴얼, 품질 계획서, 시행 계획서 등 검토 확인하는 내용 중에 이번 시간에는 감리원 업무 중에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감리 업무를 하게 되면 공사 착공 단계하고 시행 단계, 준공 단계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착공 단계에서는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조직, 시공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안전관리 담당자, 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자, 그 다음 안전관리비 계산 및 사용 계획 등을 공사 착공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고요.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안전관리비 조직 편성 및 임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안전교육, 그 다음에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또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처리, 이런 것들 시행 단계에서 하는 안전관리 업무이고, 공사 준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련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업무가 최종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와 또 그 한국전력공사의 용역분야 안전관리 보건 지침인 안전보건처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14조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을 보게 되면은, 근거는 앞에서 보았지만 대상은 노동부 고시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겠고요. 또한 지하 2m 이상 굴착공사나 시공부서장이 특별히 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이 안전관리 계획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공사 개요,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점검 계획, 네 번째로 안전교육 계획, 다섯 번째로 작업 공종별 위험 요인 및 조치 계획, 여섯 번째로 비상시 인원 동원 체계 및 조치 계획, 일곱 번째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은 그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 내용으로 먼저 공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개요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서는 공사 개요서, 즉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개요가 기록이 되어야 되어 있고요. 위치도 및 지적도, 즉 전체 공정표, 또 공사 설계 도면 및 서류, 공사 주변 현황 등의 공사 개요가 검토 대상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는 첫째, 그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 역할, 조직의 형태, 안전관리 선임 서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 역할에서는 현장 및 주변의 안전 확보라든지 안전시공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등이 있으며
조직 형태에서는 조직은 종적이나 횡적으로 원활하고 상호 협조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어 있고,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조직, 즉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책임자 등의 조직이 되어야 하며, 안전관리 선임 서류로서는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계, 즉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이 기록되고, 이런 내용들이 검토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안전점검 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체 안전점검의 종류, 즉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작업전 점검, 안전순찰 등이고, 점검자 및 점검 주기, 그 다음에 점검 내용, 확인자, 자체 안전점검표 활용, 안전점검 결과 기록, 안전점검 일지에서 일지에다가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기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사가 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기안전점검 의뢰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기계약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 것이며, 점검사항은 점검자가 정한 정기안전점검표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주요 공종별로 실시, 점검 빈도 및 시기는 시공사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점검 종류별 점검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점검은 안전수시자는 시공 안전 담당자와 시공관리 책임자가 되어 있고, 점검 주기는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고, 점검 내용은 안전조직 활동, 안전교육, 작업환경, 근로자 작업 자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확인자로서는 안전 담당자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안전 담당자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실시하고, 그야말로 점검 주기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고, 점검 내용은 위험작업 및 사고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작업 상태 확인이고, 특별점검은 안전 담당자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며, 주기는 점검 사유가 발생할 시에, 점검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작업 재개 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의 안전 이상 유무 점검하는데 점검 내용이 되겠고, 작업 전 점검은 안전 담당자가 매일 실시하는 겁니다. 매일 작업 전에, 일상 작업 개시 전에 작업 환경이라든가 시설 장비 등 작업 여건 및 근로자의 작업 및 자세 점검 내용이 되겠고요. 안전순찰은 안전 담당자가 순찰을 해야 되고 매일 하는 내용이죠. 내용은 점검 내용은 현장 전체 이상 유무에 대한 유관 점검입니다. 이번 장은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인데요. 안전교육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죠. 안전교육 계획은 교육 목적이라든지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실시, 평가, 기록 유지 등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안전교육의 내용은 감리원은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근무자의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내용으로서는 산업재해 통계, 작업자의 자질 안전관리 조직, 안전제도, 작업공정, 산안법, 안전책임자 직무, 안전작업 방법, 안전관리 기법,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안전점검 시 요령이라든지 사고조사 분석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고, 교육훈련의 종류로서는 신규 채용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법정 관리요원 교육,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교육 과정별로 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교육은 대상은 시공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이 되어 있고,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서 교육 강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현장 근로자는 정기교육으로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고, 다음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병역 시마다 시행해야 되는 교육 내용과 시간이며, 특별 교육은 위험 업무 종사자 75V 이상이라든지 뭐 맨홀 내 그다음에 MTR 내부 결선 시 뭐 내부에서 점검 때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요. 최초 근무 시 1회만 교육하되 근로자 교육 이수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16시간 이상인데 투입 전에 기본적으로 4시간을 실시하고 분기 내에 나머지 12시간을 실시하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기에 교육 강사들은 시공관리 책임자나 현장 소장이 교육 강사로 임명이 돼야 되고, 그 이외에 그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 채용 시에는 무조건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채용 시 확인하고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은 작업 공종별 위험 요인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별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 공정별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배전반 설치 공사를 한다 이럴 때 예상 위험 요인이 뭔지, 예를 들어서 배전반 운반 시에 굴리거나 이럴 때 굴림 밑에 파이프가 이탈로 인한 부상이 일어난다. 운반 부주의로 보호반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 보호반 설치 시 타깃이 접촉 우려가 있다. 이런 예상 위험 요인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 항목별로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파이프 이탈로 인한 부상이 예견된다 그러면은 배전반 운반 시에 굴림 파이프로 인한 손이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배전반 운반 시는 4인 1조가 돼서 운반한다든지, 또는 운반 시 적정 로프로 사용토록 한다. 또 안전구역 로프 설치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전도되거나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이게 각 공정별로 여기에 맞게끔 교육도 되고 현장에 이를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내용으로서는 비상시 인원동원 책임이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사 시행 중에 비상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인원 동원과 조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비상시에 적절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위험 발생 개수 및 상황에서 추락사고다, 감전사고다, 그 다음에 어떤 교통사고다, 이런 상황을 먼저 예를 들고, 동원 인원을 상황에 따라서 몇 명을 할 것인지, 조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가 사전에 교육도 되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은 즉각 이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내용은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위험 설비나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으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설비를 어떻게 했는 건지를 감리원은 검토 시에 반드시 해갖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현장 사활선 부위 같으면 안전 설비명으로 안전 로프를 설치한다, 사활선 표시사를 설치한다, 안전 테이프를 한다, 수량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래서 사전에 이렇게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여부를 감리원께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 검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 공사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가 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일반적으로 공정률이 70% 미만일 때는 한 70% 정도, 90%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90% 정도, 90% 이상 되면은 95% 이상 사용할 기준을 정하는데, 꼭 여기 따를 필요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공정률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이고요.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도 여기에 굳이 여기에 꼭 맞출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점유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각종 수당은 15%이야, 안전시설비 등은 40%이야,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40%이야, 안전진단비 30%이야, 근로자 건강관리비 10%이야, 그 다음에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가 20%이야. 이렇게 사용 기준을 점유율을 정해놓으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은 안전관리비 집행서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리원들이 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비 실적을 제출하면서 이 증빙 자료가 좀 미흡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해가지고 증빙 자료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각종 수당은 증빙 자료로서는 안전관리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급여 명세서, 출장비 직업 명세서,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직업 내역서에서 계좌 거래 내역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전시설비는 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이제 법인카드 전표일 경우도 거래명세표가 첨부돼야 되겠죠. 다음 개인보호구 안전장비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표하고 직업대장 또는 법인카드 전표, 거래명세표, 직업대장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안전진단비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약서, 유자격자 확인자료, 법인카드 전표를 끊었을 때는 계약서와 유자격 확인자료가 첨부돼야 되겠고요.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일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수료증, 법인카드 전표 플러스 수료증, 행사비일 경우는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또는 사업자 현금 영수증일 때는 이 거래명세표를 첨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장에 이어서 안전관리비 집행서류 관리인데,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비, 컨설팅이겠죠. 이게 증빙자료로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는 전자세금 계산서 플러스 입증자료, 또는 법인카드 첨표를 끊었을 때도 입증자료, 사업자 현금 영수증일 때도 입증자료가 첨부돼야 되겠고요. 재예방기관 기술지도비, 즉 컨설팅 비용은 계약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또는 계약서에서 결과보고서하고 법인 전표 카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가 가끔 누락되거나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확인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3자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법인카드는 카드사 발행 월별 이용 내역서 제출 시에 카드 전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 현금 매입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서비스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 사업자 매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제출 시 건별 현금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은 재예방기관의 기술 컨설팅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예방 기술 지도 대상은 공사 금액이 3억 원 이상인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이고 120억 미만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는 15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대상이 제외되는 것은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든지 섬지역,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말하는데 제주도는 제외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한 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한해서는 이 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비 점유율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총액의 20% 이내에서 월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공사가 착공계 제출 시에 이 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업무 중에 일반 업무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안전조직의 구성이라든가 활동 가능성 검토, 공사업자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그 교육 내용이 현장 작업 공정이라든가 여기하고 일치하도록, 부합되도록 계획이 작성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또 적정성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안전관리 일반 업무 중에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라든가 그 내용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되겠고요.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하고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실시, 안전교육 계획 실시라든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예를 들면 고소작업이라든지 추락위험작업이라든지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등에 대한 위험장소별로 이런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해야 되겠고, 안전표지 부착 유지관리,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 적치 정리 정돈, 사고조사 원인 분석 각적 통계자료 유지,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도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시공업체의 이행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안전점검 일지, 안전점검 실시, 그 다음 안전교육 실시,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통계,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일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정밀 안전점검 때 입회 및 보고. 이로써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장 감리원께서는 시공업체의 이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한 이행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이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인하고 지도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서로 지도해서 산업재해, 즉 중대재해가 발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